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61년 5월 16일 날 우리가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죠. 군정. 우리 이것을 그리고 이 군사했던 사람들이 장면 내각들이 총 사퇴했다고 했잖아. 네. 그죠? 대신에 누가 접수한 겁니까? 들이 접수한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군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네. 군인들이 정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을 뭘로 바꿉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우리 말 그대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지? 재건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우리 여러 가지 긴급한 법들을 만들어서 수행했습니다.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 요거랑 할 정치활동정합법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의 정치를 금지시켰다. 그지? 네. 그래서 정치활동을 금지. 금지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정축제 처리법 만들어가지고 네. 재산 부정축제자 너 엄청 졸더니 기억하네? 부정축제자하고 우리 그때 3.15 때 동원됐던 폭력배들 있죠? 네. 깡패들. 이 폭력배들을 처벌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있죠? 농촌과 농민과 어민들이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 빚들을 다 말소해 줬죠. 농어촌 고리를 탕감해 줬습니다. 상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이야기가 있었었죠. 맞죠? 기억나요? 네. 우리 국정원. 국정원과 같은 기관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앙정보부. 이 중앙정보부를 줄여서 뭐라 불렀냐면 어떻게 알지? 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정. 내가 이야기했어? 네. 그리고 이 중정을 데리고 비밀리에 정치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정당이 네. 민주공화당. 민공당. 민주가 만든 거예요. 네, 민주가 만들어요. 민주가 만든 공화당. 민주공화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지. 네. 자, 그리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헌법도 한번 바꿨습니다. 그죠? 몇 차 개헌? 5차 개헌입니다. 누가 바꾼 거라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바꾼 겁니다. 5번째 개헌. 우리 4차 개헌에서는 내각제였죠. 그죠? 네. 그런데 다시 뭘로 바꾼 겁니까?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몇 년? 4년. 1회에 한해서 중임 가능.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는다.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국민들이 뽑는다. 직선제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했죠. 맞죠? 네. 자, 국회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투표로? 국민투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가결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부터 해서 중요한 헌법을 바꾸거나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웬만하면 다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째 선거가 되죠. 그죠? 우리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대표로서 정치의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 박정희와의 대결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박정희. 정말 근소하게 이겼죠. 맞죠? 우리 박정희와 윤보선의 표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 어딘지 알아요? 제주도하고 전라남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 더 많이 먹었어요? 응? 박정희가 표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모르지. 왜 그랬을까? 너 생각해봐. 자, 5대 대선에서 누가 승리했다? 박정희가 당선됐습니다. 박정희는 몇 번째 대통령이 된 거야? 5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누가? 우리 민주공화당이 꽤 많은 표를 얻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요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한미. 한미일이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응?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국제 정세가 아직까지 냉전이죠, 그죠? 네. 자, 여기는 쌤이 뭐 공산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공산당. 근데 원래 그거 공산당이나 이런 걸 빨간색이 원래 고유 마크입니다, 거의. 네. 빨갱이라는 게 아니라 혁명의 이 색깔. 고유 마크예요, 원래. 약간 그 정당마다 표시하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뭐 국민의힘은 그럼 빨. 우리나라만 그게 좀 혼동해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북한까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다음 우리부터.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알겠죠? 네. 대한민국 기준.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미국은 자, 무엇을 원했냐면 이 공산주의가 팽창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미국은 혼자서 이렇게 막는 것보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 방어 체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공동 방어 체제를 희망했었대요. 네. 자, 여기서 한국은요. 우리 박정희가 그 전에 장면 내각에서 준비했었던 경제개발 5개년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못 먹고 사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한국은 뭐가 없는 거야? 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지원.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자, 일본은 뭐가 필요했냐면 일본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났죠. 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물건들이 많이 생산됐으니까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죠. 얘들이 여기 팔 수 있어요? 여기랑은 아직 교류하고 있지 않잖아. 맞죠? 냉전 시기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뭐 안 좋죠, 맞죠? 엄청. 자, 우리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자, 우리 이제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할까요? 선대하세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래도 박정희 맞지? 겨우 당선됐는데 그러니까요. 난리 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경제 개발할 돈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 나올 구멍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봐도 일본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도 뭘 원하고 있어요? 같이 좀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케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국가정보부 수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오히라라는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우리 이게 김종필, 오히라, 협정? 비밀 뭐 메모인가 뭐 그래요. 얘들끼리 서로 비밀리에 이야기합니다. 밝혀지면 큰일 날 게 뻔하니까. 자, 비밀리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문제? 청구권 문제. 청구권이 무슨 말이죠? 청구권. 청구한다. 왜? 우리는 일본한테 청구할 게 있습니다. 뭘 청구합니까? 피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한테 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 피해 보상. 우리 이거를 무슨 명목으로 받습니까? 배상금이죠. 네. 잘못했으니까 배상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네. 자, 우리는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거 식민지에 대한 배상금. 자, 배상금 받으려면 돈만 받으면 돼요? 아니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사과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거는 이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타결되는 거냐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한 배상이죠. 그죠? 네. 맞죠? 이랬으면 우리가 오케이 했을 거 아니야. 맞죠? 네. 지금 생각해봐도. 자, 그런데 이 청구권 문제가 배상을 사과를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하죠. 배상은요? 안 해요. 이런 데. 자, 이 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줬냐면 들어보세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줍니다. 독립을 축하. 독립을 축하합니다. 아 짜증나. 그래서 이 청구권 문제가 이러한 사과와 배상으로 타결된 게 아니라 뭘로 타결됐냐면 그냥 단순히 양국의 국가가 경제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타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러한 소식이 우리나라에 알려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자, 뭐랍니까? 누구를 위한 한일 흥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흥정하냐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경제협력이니까 서로 그냥 경제적으로 흥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뭘 원했어야 되는데 사과와 그의 정당한 배상을요. 그런데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반대로 6월 3일 날 뭐가 발생하냐면 자, 우리 이거는 무슨 외교다. 일본과 정말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6월 3일 날 시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3 항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 엄청 열받은 거지 맞지? 우리도 들으면 열받을 거야 맞지? 우리가 이 시대로 간다고 해도. 그런데 박정희는 이러한 6.3 시위를 어떻게 진압하냐면 잘하는 거 있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서 6.3 시위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65년 6월 20일 날 드디어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우리 이것을 한일 정상화? 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식적으로 국교가 수립된 거죠. 이 문제로.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자존심을 잃어버렸지만 네. 굴욕적인 외교를 맺었지만 어떻게든 뭔 확보한 겁니까? 돈. 축하금을 확보한 거죠. 축하금을. 돈 확보한 겁니다. 참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금 문제는 축하금의 명목으로 끝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일본한테 배상해라 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 그런데 최근에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개인이 피해 입은 건 어떡하냐. 그래서 나 개인이 일본으로부터 피해 입은 건 어떡하냐. 그래서 개인에 대한 배상금은 우리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에다가 너 옛날에 나 강제 동원해서 부려먹었던 거 배상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이거는 일본이 해줘야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일본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끝났, 증거 가지고 이야기해도 일본은 끝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오케이 됐어요? 자, 한일협정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자존심은 잃어버렸지만 돈은 받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 무슨 전쟁 같아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자, 베트남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베트남 전쟁. 자, 그래서 유엔은요, 이 베트남 전쟁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이제 공산 진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엔에다가 이야기하죠. 우리 6.25 전쟁처럼 유엔군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소련이 불참했잖아. 이때는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합니다. 유엔군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못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가기 싫잖아. 그래서 나랑 같이 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랑 같이 갑시다 박정희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박정희가? 단 조건이 있다. 돈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64년 9월에 파병해서 실제로 73년 3월에 철수합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의 9년 맞죠? 9년. 엄청 오래 있었죠, 맞지? 자, 대신에 우리는 이 파병하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돈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각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슨 각서라고 합니까?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갈색 각서. 그래서 갈색 무슨 각서? 그 사람 이름이 미국의 그 사람 이름이 브라운이었거든요. 자, 브라운이 각서를 맺습니다. 각서 내용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빠르게 시작.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명시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국군 현대와 경제 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 차관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오케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들의 무기가 형편없었거든. 딱총 쓰고 있었거든. 딱총. 딱총. 딱딱 하는 딱총. 근데 이때 미국이 드디어 우리나라한테 M16을 보급해 줍니다. 탄창 착 꽂아가지고 나가는 총들. 그래서 이 브라운 각서에 보면은 우리의 뭐를 현대화 시켜준다? 국군의 현대화. 국군의 무기들을 다 현대화 시켜준대요. 그 다음에 뭐도 원조해준대요? 기술도 원조해준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적혀있죠. 이거 뒷페이지 가면 있어요. 자, 한국군을 현대화 시켜준다.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원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트남에 주둔한 미국 한국군을 위한 보급물자와 노동력 및 장비는 가급적 어디에서 구매한다? 한국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사가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 구호 등 개발 사업에서는 한국 기업을 참여시킨다. 우리나라 기업을 참여시키죠. 우리 요러한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 특수 아니면 전쟁 특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랑 똑같네요. 일본도 6.25 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얻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국에 추가적으로 무슨 차관? AID 차관을 얻는다. 자, AID 차관이 뭐냐? 자,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 융자 중에 하나다. 어떻게든 돈 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전쟁 특수. 그 다음에 AID 차관. 자, 어떻게든 우리는 이 베트남에 파병을 함으로써 우리의 군인들을 생명값으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받죠. 뭘 확보한 겁니까? 돈을 확보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돈을 여기서 확보하고 여기서 확보했죠? 이걸 다 어디다 때려볼까요? 경제발전에 뿌려붓습니다. 경제개발에. 이 막대한 돈들을 경제개발에 다 때려부어요. 발전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이것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맞죠?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민간인들 많이 죽입니다. 학살하고요. 그런 것들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73년 3월에 우리가 모두 다 철수하거든.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군이 입은 피해도 막강했지만 우리 한국군이 끼친 피해도 막강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 실제로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상인데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동상이랍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국군의 피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국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실제로 거의 진 전쟁이죠. 그죠? 베트남이 미국이 졌잖아. 졌던 이유가 뭐냐면 베트콩들이 땅을 거의 뭐 개미굴처럼 팔아가지고 미국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베트남 지형이 정글입니다. 정글. 습하고 숲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미국인의 피해만 늘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농약을 살포해서 숲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게 일반 농약보다 더 파워가 센 고엽제라는 것을 살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엽제 밑에 하늘에 비행기로 막 뿌렸거든. 근데 그 밑에 누가 작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 한국군들이. 한국군들이 베트콩과 기엄켜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들이 이 고엽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여기 사진 살짝 보이죠? 피부가 다 날아가고 그러거든.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다. 오케이?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베트남이랑 지금 우리나라는 사이가 어때요? 지금 원래는 안 좋았는데 요 최근에 좋아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그 항서.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 감독. 지금은 좋아졌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뭐 베트남 민간인 피해도 있었고 우리 요거 있죠. 들어봤어요? 라이따이한. 자, 우리나라 군대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파견됩니다. 9년 동안. 자, 한국군이 나쁜 짓 많이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우리 이거를 한국인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돌아갈 때 데리고 가든가 그죠? 그냥 철수할 때 그냥 놔두고 다 철수해 버리죠. 그래서 아빠 없는 라이따이안들이 실제로 아빠를 찾아서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반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가정이 있거나 이미 아니면 가정을 꾸렸었거나 그래서 라이따이안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맞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를 좋아하진 않았겠죠.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분노처럼 아마 베트남에서도 그랬었을 겁니다. 특히 베트남은 그 자유진영이 이긴 게 아니고 공산화됐잖아. 맞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베트남 파병, 돈 많이 받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나쁜 짓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심 어리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지? 일본도 이렇게 좀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67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하죠. 이때 누가 뽑힙니까 또? 박정희가 뽑히죠. 그죠? 이때도 막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소폭 차이가 나죠. 우리 예전보다. 맞지? 그래서 이때도 누가 당선이 됐었다? 박정희가 당선됐습니다. 또 떨어졌죠. 근데 쌤이 했잖아. 윤보선이 약간 정치 욕심이 있었다고. 자, 박정희가 또 다시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이때 끝이죠. 이제 못 하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꾸겠죠. 맞죠? 자, 우리 총선 내용 또 그냥 한번 봐주시고. 자, 근데 이 시기에 박정희는 반공이 쳤으니까 북한과 사이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상당히 나빴겠죠. 우리 이 당시에 북한도 우리나라에 간첩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무장공비들. 그리고 우리도 어마무시하게 보냅니다. 우리도 안 보낸 게 아니야. 우리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북한도 왔었을 거예요. 죽겠지. 봐봐요. 우리 다 죽였잖아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 1월 21일 날 우리 121 사태라고 하는데 이 김신조 일당들이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하면서 왔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방에 대한 심각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김신조가 막 이야기하거든. 근데 한국군 보니까 별거 없네. 얘들 너거 우리 쳐들어오면 다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때부터 군사력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역했던 사람들을 다 모으죠. 무슨 군? 예비군. 이때부터 예비군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또 있죠. 쌤 또 예비군이고 맞죠? 그래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박정희의 욕심은 계속 나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헌법을 한번 바꿉니다. 그죠? 요건 또 몇 차 개헌? 6차 개헌. 우리 이 헌법을 다른 말로 삼선 개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번까지 나갈 수 있는 개헌이다. 자, 이 삼선 개헌을 시도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국민투표에 붙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찬성이 꽤나 많이 합니다. 맞죠? 65.1%로.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삼선 개헌, 이 당시에 경제가 막 발전하고 있거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었는 것 같아요. 자, 이 삼선 개헌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모습 보이죠? 뭐랍니까? 삼선 개헌 절대 반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선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를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라고 써볼게요. 됐어요? 어떻게든 이 헌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 헌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통과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어떻게든 선거에 나옵니다. 누구랑 붙습니까?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때부터 들어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도 나름 박빙입니다. 맞죠? 자, 이때 박정희가 뭐라 설득하냐면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속 경제 발전이 쭉쭉 되고 있는 속에 멈추면 안 됩니다. 배 들어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 다시는 뽑아달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당선이 되죠. 맞죠? 자, 7번째 대통령으로도 누가?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우리 김대중이 막 뜨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예전에 이승만 할 때 조봉암이 막 떴잖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박정희는 이 김대중을 어떻게 봤을까요? 납치했다고. 그죠? 그래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또 계속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8대 총선이 나타나서 나름 공화당 의석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좀 빡빡하죠, 맞죠? 절반. 여기에 누가 이제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당선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정희는 느꼈을 겁니다. 와, 이거 나중에 좀 브레이크 많이 잡히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